안녕하세요,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일단 3시. 행주에 차 맡는 냄새가 좀 그렇지. 커피 향 입은 그림.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지난번 인상이 다 모였을 적에는 이걸로 하는 게 집중력이 있겠네. 산만해지고. 이미 안 자연스러워. 원래 사시는 데는 그냥 서울? 아니 서울. 저희는 대구에서 왔는데 멀긴 머네요. 얼마 전. 네. 뭐 디자인 생활 가구 같은 거 헐리우드다. 그래도 일단 왔다 가야지 여기서. 지금 외국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20일 날 출국했는데. 우리 미국이 예술하고 좀 낫다가 그래도 남자애들이 가감이 생겨.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를 맡은 자리인데 황성원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대구에서 와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사투리 좀 쓸게요. 오는 길에 그 동대문 BDP라고 하나요? 이번에 새로 생긴 그 디자인 건물이 있던데 거기 보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디자인적으로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던데 거기 보면서 저도 같은 미술 계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걸 보면서 이게 나름 소소한 영감을 얻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도시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여정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 봄은 엄청 큰 봄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슴에서 이루어낸 그 꽃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도 무척 기쁘고 어제 디스플레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늘 있는 일상의 그 전시지만 그 공간에 따라서 마음도 다 달라요. 근데 어제는 정말 초연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잔잔하게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끝내고 큐레이터 선생님이랑 여기 가까운 곳에서 간단하게 차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그림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가슴꽃은 그동안 이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연애하는 기분이라 그럴까? 그 왜 연애와 그 예술의 그 공통점은 푹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면 뭐 그 누구도 헤어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그런 혼자만의 어떤 이루어낸 이 그림들을 요번에 가슴꽃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니까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가슴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참 그 어떤 그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가슴꽃일 뿐이고 그래서 가슴으로 모두를 만나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가슴으로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멀리서도 오셨고 가까이서도 오셨지만은 모두가 다 이 가슴과 가슴에서 만나서 오신 분들이 아닐까. 익숙한 인연의 얼굴도 있고 오늘 처음 뵌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다 통할 수밖에 없는 가슴으로 이루어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연을 맺었던 여러분들하고 잠시 제가 인사를 좀 하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시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작년 그 10월에 저기 가나트에서 전시했을 때 그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와서 보시고는 그 이근희 선생님이 그 개인 그 콘서트 그 소개가 있었어요. 이근희 선생님이 작가이신 줄 알고 전화를 이근희 선생님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이근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인연이 된 건데 그 참 이상한 종이 한 장이 그 인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근희 선생님을 요번 이 전시는 이근희 선생님이 그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공연이 벌써 작년이죠. 네, 작년 10월에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공연 끝나고 며칠 일주일 지났는가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전화하면 낯선 전화 오면은 무조건 받아요. 어디서 전화 올지 모르니까 아는 사람 전화는 잘 안 받는데 그걸 받으니까 여기 이렇게 갤러리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 초대전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동안 이상하다 이야기 시간에 하면서 말이 빈대가 자꾸 안 맞아가는 거야. 그래 지금 음악을 찾습니까? 미술 찾습니까? 혹시 그때 그분 여기 없죠? 그분은 여기 지금 안에 계시나? 번지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래 그 작가분은 따로 있고 그 같이 할 때 제가 이제 그 축하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짧은 공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뒤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 지금 오늘 여기 현장에 지금 와가 보니까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때도 보고 작업실에서도 보고 한데 또 오늘 새로 처음 보는 느낌 같아요 지금. 그래가 이상하다 그 사이에 또 작업을 이렇게 또 하셨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란 게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어디서 듣느냐 어디서 보느냐 어떤 환경이냐 이런 게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사람도 장소에 따라 만질 때 느낌 다 다르듯이 근데 제가 그 작품이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오늘 죄송스럽지만 사진을 제가 좀 찍었어요.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가져가야 되는데 갤러리에서 사진 찍으면 사실 실례거든. 근데 이렇게 제일 꽂힌 게 저쪽 그림이었어요. 저 정면에. 근데 저 모습을 딱 보니까 양 선생님 느낌이 딱 나오는 거야. 왠지 사람 내 눈에는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예. 목하고 어깨 선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예. 오늘은 저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딱 있는데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래 역시 그 빛이 참 중요하네. 이 조명도 이렇게 돼 있고 배경도 흰 바탕이 이랬으니까 오늘 새롭게 보였어요 작품이. 그러니까 아까 가슴으로 작업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머리를 할 수 없죠. 물론 머리에 순간을 어떤 기억을 담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가슴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많은 장소에 이렇게 보고 듣고 한 게 머리로서 메모리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걸 표현할 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려지는 이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느낌이 이제 봄인데 아직까지 그 옷은 겨울옷 입고 있지만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려주고 또 3월 이제 봄이 시작하는 딱 요 설 끝나고 첫 스타트 하는 3월인데 올
15년에도 좋은 기운이 우리 각자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좋은 그림도 감상하고 즐거운 기억에 남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또 제가 전시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간에 초대가 어려워서 제가 공간을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공간이며 거기서 일하시는 관장님과 큐레이터가 어떤 분인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때 딱 왔는데 지금 뒤에 계시는 큐레이터 선생님이 첫 느낌이 그대로 정말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한 15분 간격으로 알겠습니다. 전시하겠습니다. 밖에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는 바로 갔어요. 그리고 가고는 가서 집에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요인. 이상하게 이상한 거예요. 이 공간에서 정말 전시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든 게 그러면 내가 왜 전시를 해야 되지? 아무리 공간과 그 큐레이터와 이게 모든 게 좋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해야 되지 생각하니까 정확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 그림이 어느 건축과 이렇게 건축물에 제 그림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서울 계시고 또 그 어떤 실제 어떤 그림을 또 좀 보여줄 기회도 있고 더 구체적인 뭔가를 나를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축과의 만남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울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번은 그림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건 현실적으로 이제 강하게 결정하게 만든 건 지금 국제적인 건축가 윤경식 회장님의 그 어떤 건축물과의 만남에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장님 오셨는데 해서 왜 제 그림을 선택을 하셔서 그 건축물의 일부를 들어가게 하셨는지 저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뭐 건축가로서 이제 31년, 2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고스톱 칠 때 기분 좋은 게 일타상피죠. 괜히 배부르죠, 그죠?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요즘 일출삼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한 번 나서가지고 세 개의 산을 동시에 걷는 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오늘은 일출사락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양화백의 아름다운 모습 보는 게 일락이었고, 네. 건조의 가슴꽃 보는 게 일락이고, 삼락은 저 커피였었어요. 커피. 그 다음에 초콜릿. 이 사락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 양화백 제 지금 건축물 속에서 어떤 공간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사람을 찍었느냐. 우리 현대가 열리는 모습을 얘기를 자주 하거든. 이 현대란 거는 의식이란 게 우리는 명료하게 지배될 줄 알았어, 우리가. 인간이. 의식이라는 걸 내 이성대로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그 성적인 충동이더라. 그 이성이 아니고 감성이더라. 이 양선생 그림이 그거예요. 직관적이에요. 이 사람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성적인 충동, 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때는 섹시하기도 하고, 사람도 섹시해요. 섹시하고.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세계적인 건축물도 작품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걸 몇 년간 저 사람이 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아니다니까요. 진짜 한두 시간 아니면 2, 3일에 끝내는 작품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능력은 직관에 있다는 거예요. 직관. 그래서 보는 순간 아름다워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셨잖아. 직관이라는 것은 가치가 개입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진실한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품들이 보니까 역시 양화백 가슴 속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내가 작업실에도 가서 봤고 요즘 내 건축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관이에요. 생각 안 해. 생각을 하면요. 살아온 학력, 경력, 성격, 이 가치가 막 개입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이 양화백 그림은 우리말로 쪼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드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대를 여는 작가가 아닌가. 아주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 초대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 자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항상 느낌인데 화가들, 조각가들, 공예가들이 내 끄만 보고 작업하죠. 이 양화벽도 그동안 평생을 캔버스만 보고 작업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없느냐, 내가 그랬죠. 응?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건축 공간에 갈 거 아니에요. 이 갤러리를 떠나면 결국은 어느 건축 공간에 갈 건데, 건축 공간하고 미리 컨셉을 맞추면 이거는 정말 환상적인 작품이 되겠다. 지금 한참 짓고 있는 어느 건축물에 천정을 다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설계할 적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얘기해 줬어. 그럼 저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작업을 하는데 저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지금 막 튀어나오는 게 생각 안 해.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제가. 생각하면 가치가 들어간단 말이야. 양화벽을 평가하는 세상의 이 기준들을 외우게 된다. 외우면 그 그림도 표현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신이 아니어진다고 그랬거든. 진실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직관이 보여주는 무의식 속의 꿈틀 그림. 오늘 요 커피 만드신 분도 성적인 충동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다른 공간에서 또 같이 만나야 되니까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생각 없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 없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깊이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이상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상한 힘도 들고 나름대로. 왜냐하면 그 생각 속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성숙하려고 앓는 어떤 가슴앓이 이런 게 요즘 있고 이럴 때 저도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가슴앓이하고 이렇게 나름 힘들고 할 때 그 힐링을 요즘 어디서 찾느냐? 어떤 향기에서 찾아요. 그 향기가 뭐냐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일상에서 느끼고 몸으로 터득된 이 어떤 쌓여있던 향기가 걸러져 나오는 그 향기라야만 이게 힐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동안 제 감성으로 제 느낌으로 작업을 막 했지만 그 한계가 보이고 그 어떤 너머에 또 뭔가 있는 것 같은 이게 분명히 제가 제 손으로 작업했지만 저는 다음날 작업실 가면 이거 누가 작업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작업을 했지? 이러면서 이 작업에 내가 했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만든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을 거야. 그래 그 무엇을 요즘 생각하고 또 찾는 이런 나름대로 또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요즘 SNS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SNS 카스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 어떤 생각들이 걸러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느낌이 있었던 걸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냥 카스에 한 줄 쓰고 뭐 그림 하나를 올려. 그게 끝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지인들께서 댓글도 막 들어와요. 그러면 댓글에서 또 나를 감동시키고 댓글에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될 무언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댓글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데 유독 자꾸 한 번 더 댓글을 좀 읽어보게 되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이 계셨어요. 얼굴도 뵌 적도 없고 그냥 간단한 댓글 한두에 어는데 한번 정말 만나고 싶고 이분을 뵙게 되면 한번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전번 서울 가나트에서 결국은 뵙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철도신문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윤재한 회장님의 그 어떤 느낌, 제 그림을 보시는 그 느낌을 한번 들어보고. 별것도 없었고 저 그림을 보고 처음에 꽃을 필 때 이렇게 고속 촬영한 거 있잖아요. 이 몽원에서 쫙 피어가는 거, 그 느낌을 확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면은 단어가 딱 활용월태, 꽃의 용모하고 이 달의 자태, 그런 모습을 느꼈었어요. 근데 작년에 했던가요? 인사동에서 했을 때 그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꽃이 이렇게 피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계속 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하나를. 우리 바깥 어른한테 많이 억압당하고 사시는가? 계속
자유를 향한 뭔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꽃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냥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앞에다가 뭐 적을 때 거듭난 그런 모습이고 계속 그 활용 올태와 같은 계속 꽃을 피워내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뭔가 감춰져 있는 듯 하면서 노출돼 있고 노출돼 있으면서 감춰져 있고 어떤 억압에서 자유를 향한 계속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피어나는 꽃에 대한 그 내자로 딱 줄여서 활용 올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걸 생각했고 자유와 어떤 사랑과 어떤 이 속박된 거에서 계속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보였다 할까요? 그런 식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여튼 대단한 작품을 정말 저는 이렇게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자리가 저 혼자 보기가 그래서 제 딸들까지 데려왔어요. 와서 같이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참 자유로운 듯 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흘러내려오던 그 선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억압이 돼서 그 억압이 정말 숨통을 조이거든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붓을 들었을 그 86년도에는 숨 쉬고 싶어서 붓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먹갈아서 낙서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정말 그러면서 분명히 뭔가 있다.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억압으로부터도 그 속으로부터도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진정한 그 고유한 어떤 그 자유라든지 생명 그 속에서 제가 요즘 놀고 있기 때문에 그림들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억압받는 그 자리에서 피어나고 싶거든 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붓이라는 게 저를 살렸고 오늘의 또 이런 자리가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거와도 이렇게 화합이 되면서 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남편으로부터 억압받은 건 아니고요.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 이렇게 살지 마라. 일상에 사니까 이건 아니다. 뭔가를 한번 찾아봐라. 내가 만약에 머릿속으로는 장미 한 송이가 그려지는데 이걸 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난 화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남편 저희 재능과 끼를 어느 정도 아셨는지 한번 찾아보라 해서 제가 붓을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남편이 떠밀어서 보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서 나는 뭐 느끼는 일상이 최고고 정말 가장 좋은데 이게 아니라고 이건 아니니까 나가서 너의 무엇을 찾아라 했을 때는 정말 슬펐거든요. 그런데 슬픈데 이제 붓을 만나게 되어서 지금 이런 자유로운 작업을 할 때는 정말 남편이지만 참 그 감사한 인연이라 그래야 되나 지금에 있기까지 그 정말 평범한 속에서 묵묵하게 이 한 작가의 뒷바라지는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만한 또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그걸 묵묵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지만 세상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누가 남편이라는 건 밝히지 않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절대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그 이렇게 모든 분들 한 말씀 한 말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화면께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본인의 일의 재능이랄까 이런 걸 제가 조금 발견을 했었어요. 예, 제가 뭐 지금 보니까 한 10몇 년 이제 흘렸는데 10몇 년이 한 20년 됐죠. 처음 시작 때부터 연수를 따져보면 한 20년 되는 걸로 예, 계산이 됩니다. 그래 제가 그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4, 5년 됩니까? 예. 예. 그렇고 제가 대학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대학 입시를 11번을 쳤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11번을 쳤는데 결국은 뭐 다른 대학에 너무 이래 나이가 들고 이래 하니까 그때는 자기도 뭐 조금 마음을 생각을 달리 했는가 그 다른 대학에 갔습니다만 결국은 그 공부하고 싶은 그 교수님을 찾아서 대학원은 또 그 원하는 대학원을 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고 수료를 하고 이렇게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그 일생에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그 작년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제가 일생에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도록 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참 인연이 된 여성 한 분이 계세요. 또 그렇기에 그 새로운 그 여성 한 분이 제 작업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동안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그림 앞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조용하게 그림을 감상하시더니 결국 저를 울리시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여기는 그 그림이 없는데 선생님, 이 그림 앞에 장미 한 송이도 그릴 수 있는데 어쩜 모든 걸 비워내고 이렇게 내려놓고 그 꽃 한 송이 그리지 않고 모든 걸 감추고 품고 계시냐고. 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저절로 쫙 흘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미 한 송이, 그 흔한 장미 한 송이 그리지 않은 게 아니고 저 속에 감춰져 있는 수백 송이, 수만의 장미 안에 다 들어있고 그걸 감춰놨을 뿐이거든.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영혼의 무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체중이 50kg, 60kg가 있지만 영혼에는 이 무게가 없는데 선생님의 영혼의 무게는 뭐 1kg 아니면 2kg 같다. 그 영혼의 무게가, 그 무게가 없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 어떤 이야기와 느낌에서 저는 또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 따라서 정말 다채롭게 표현이 되고 그 무게를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자리 꼭 오시고 싶다고 그 중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나를 딱 빼고 여기까지 오신 여성 한 분이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 여성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선생님 갤러리를 가보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어가지고 저도 제 일을 24년, 5년 해오면서 참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정말 선생님 갤러리 가가지고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눈으로만 쳐다봤어요. 찬찬히 쳐다보다가 처음에 갤러리를 딱 들어서면서 선생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눈 인사를 나누고는 한참을 둘러보고는 정말 또 어떤 작품 앞에서 선생님 손을 다시 잡고 싶었어요. 이 손은 무슨 손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작품 감상을 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정말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의 몸무게를 잰다면 50kg, 60kg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의 몸무게를 잰다면 아마 50kg, 60kg라면 선생님의 몸무게는 아마 1kg, 2kg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모든 마음을 비우고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때의 본 마음과 지금의 본 마음 정말 변화 없이 항상 정말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오늘 이런 멋진 자리고 제가 선생님 갤러리 갔다 와서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좋아하기, 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면 또 어떤 멋진 작품이 나올까 이래서 많은 좋은 사람을 소개하고 막 같이 엮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을 만나고서는 아껴두고 싶었어요.
선생님과의 만남도 아껴두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소중하게 한 겹 한 겹을 가슴에 닿으면서 풀어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을 좀 더 멋있게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작품 너무 정말 한상입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 있든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많은 분들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작업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쯤 됐겠다. 2년 전에 회장님께서 또 저희 작업실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제한테 좋은 소리만 기억합니다. 외국에 가서 클림트 작품을 봤는데 클림트 그림을 보고 나올 때 그 기분 지금 저희 작업실에서 느꼈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클림트의 그림을 보고 느낀 것과 똑같은 그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게 된 것도 고맙고, 그랬으면 소년처럼 아이처럼 제 그림을 아껴주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회장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뵙고 그 다음에 작업실을 갔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예술 작품은 드러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화백의 작품은 감추기가 정말 그 묘미가 있었어요. 대부분 드러내는데 자신은 전부 감춰가지고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보여준다는 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뭐 계속 전시회마다 다니면서 새로운 작품들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여러 면에서 저한테 감동을 주었고, 제가 뭐 구사프 크림프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그 벨베드르 궁전을 그것만 보기 위해서 2번을 제가 사실은 갔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받았던 감동을 비슷하게 저한테 준 것 같아서 정말 남한테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니까 그 작업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물론 중간에 그 화풍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정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감상하시는 그 마음이 그 작가를 계속 키워가지 않나 하는 게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 그 전시장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와 인터뷰를 하고 메모를 하고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그게 참 인상적이고 또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은 학생이 있어서 이번 전시한다고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이 전시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 오픈 현장에서 얘기도 나누자고 하니까 그 귀한 시간을 정말 내서 오신 서울대 여학생 2분에게도 잠시 그때의 감정과 오늘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지금 재학 중인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미술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때 처음 전시회 가고 나서 되게 느낀 점이 많았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고요. 제가 또 막 꽃 무늬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되게 그날 제가 전시회에 한 4개 정도에 갔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같이 계속 작업을 해오면서 이제 후배면서 또 같이 그림 작업을 하고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또 주례도 했었고 얼마 전에 결혼을 했었고 나를 정말 미술 세계에서 지금 지켜보면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그 아낌없는 질책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응원도 해주는 후배 황성원 선생님에게 이 선배님의 평소에 또 새로운 이 작품 세계에 좀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신혼인데 2달 전에 이제 선생님이 주례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영화같이 선생님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작품을 보면 꽃 같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어느 여인네가 무용춤을 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엄마의 그 품 같다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또 태아의 태동이 느껴진다 이런 평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 감상자들의 평도 다 좋고 하고 존중하지만 선생님의 이제 뭔가의 작업 변화의 시기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이제 변환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강남에서의 전시가, 서울에서의 전시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시리라 또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또 올 한 해 또 승승장구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대구에서 또 초대전이 있으시대요. 큰 규모의 그 대구에서 있으신데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만큼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서 또 다른 가슴꽃이 또 피어나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큰 박수. 그래서 논술위원께서 평소에 이제 제 글과 그림을 보시고는 현장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취재를 하셨어요. 뭔가 어떤 이 그림을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취재를 하셨는데, 그때 저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얘기해보라고 하실 때 제가 엄마의 그 어떤 약손 같은 그림이다 했어요. 저는 엄마는 제가 자랄 때 아프면 추우면 안 돼, 배고프면 배고프면 안 돼 하면서 먹을 거 챙겨주면서 그래 너 추우면 안 되지, 그래 너 배고프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 약손 같아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제가 손을 다 문지르기 때문에 문지르면서 엄마가 너 안 내, 그건 아니야, 추우면 안 돼, 배고프면 안 돼. 그래서 그 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글을 써주시고 이제 곧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직접 한번 그때 들었을 때, 제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 이렇게 메모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 글이 제가 달빛에 비친 나를 찾는다는 제목으로 썼는데 불행하게도 그 책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 못했는데 전화도 못 드리고 그렇게 이 빛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저 자리를 피해서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얘기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그 기억을 그대로 생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술을 모릅니다. 뭐 음악도 모르고 엄치하다가 이제 미술에 대한 글을 또 쓰게끔 돼 있는 빛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고, 우리 양쌤에게 제가 그 기억은 제가 언제 주민지 모르지만 제가 이름을 보면 건강이나 조금 운을 보는 책을 하나 쓴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3권을 썼고 10권을 대필을 했는데, 그래서 권해드렸던 호가 가매라는 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가짜 매화매자 활짝 피기를 바라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얘기는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연하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열적으로 밝게 표출해서 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분인데 제가 물어봤더니 저 앞에 그림이 새로운 그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술도 모르고 음악도 모르고 춤도 못 추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제가 제일 거북한 자리에서 얘기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일단 한번 그때 그 달에서 본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는 나오는 매체를 한번 찾아서 한번 써서 왜 이분이 못한 얘기가 글에 이렇게 그림에 많이 남아있나라는 것을 쓰고 싶은데 몇 번 봐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빚만 안고 갑니다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미리 약속은 못 드리는데 지난번처럼 선뜻 제가 써줄 수 있을 텐데 해서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매체 하나가 컨택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한번 그때 못 썼던 글을 한번 쓰고, 여러분도 오늘 좋은 인연 주셔서 고맙고 말 못하는데 오래 하면 또 듣기 싫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드시고 또 나머지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 올수면 다 인연인데 어느 그림을 할까요? 저 그림은 아, 새로 나온